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 해수하고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해수할 차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해수에 대해서, 해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수와 그 다음에 중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다지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재를 보면서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수에 대해서 할 테고, 해수는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다이고, 지구상에 있는 면적의 대략 한 3분의 2 정도, 크게 보면 4분의 3 정도가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물 중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곳이 바다고, 그곳에 존재하는 물을 바닷물을 해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수의 특징들을 보실 때에는, 해수는 일단 염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강전해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강전해질이라는 말이 강하게 이온화되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수는 일단은 강전해질 물질이며, 해수의 pH는 대략적으로 8.2 정도 돼요. 해수의 pH는 약 8.2 정도. 그래서 해수의 pH를 나오지는 않겠지만 해파리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고, 해수에는 조금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해수의 주요 대표적인 성분이 7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7가지 성분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자연수의 pH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산화탄소인 CO2와 그 다음에 탄산이온인 CO3-2-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중성 범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중탄산이온이라고 했는데, 해수 같은 경우에는 그 3가지 물질 중에서 중탄산이온이 포화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완충용액이라고 해요. 이 HCO3- 같은 중탄산 이온의 영어로는 바이카보네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카보네이트의 완충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참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자연수의 pH를 설명을 할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중성 범위가 원래는 실제 그래프는 한 pH 8에서 9 정도 되지만, 암기하실 때는 그냥 헷갈리니까 pH 7 보시고, 그 다음에 산성 영역에서는 한 5 정도 보시고, 알칼리성 영역에서는 pH 9 정도 보셔서, 중성 영역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많아지는 게 중탄산 이온이라고 HCO3-라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산성일수록 많아지는 거. 이 물질이 많으면 물이 산성이 되는 물질이 이산화탄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산성기체이며,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으면 pH가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산화탄소이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 영역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CO3-2-라는 탄산이온이며, 하나 더 붙여서 OH-라는 수산화 이온은 pH가 10 이상일 때만 존재하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OH- 이온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수라는 것은 중탄산 이온이 포화시킨 상태, 그러니까 다른 이온들에 비해서 중탄산 이온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pH가 대략적으로 한 중성 범위인 8.2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원래 실제로는 여기가 한 8에서 9 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범위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의 pH는 약 8.2고 중탄산 이온이 포화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8.2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조금 신경 쓰시기가 편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수 안에는 일단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염분의 농도가 많고 염류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의 어떤 바닷물을 공업용수 같은 걸로 사용을 하면 금속이 부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닷가 근처에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차를 안 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자동차들은 부식이 더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해수 안에 있는 그런 염분이라든지 염류 때문에 일단은 바다에 있는 해염 입자 같은 것들이 날라와서 금속 물질을 부식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바닷물을 농사 짓는데 농업용수로 썼대요. 그러면 나트륨이라는 이온 때문에, 해수 안에는 나트륨이라는 이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트륨이라는 이온 때문에 토양 자체가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빠지는 토양, 즉 진흙 형태로 변해요. 그러다 보면은 바다 근처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흙 같은 경우에는 토양 자체가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으로 변해서
뭐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해수의 그냥 일반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양 자체에 배수를 불량하게 해서 토양이 척박화된다, 배수가 불량해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가 정리를 할 때에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해수 안에는 질소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질소라는 성분은 참고적으로 여기도 먼저 참고부터 할게요. 해수의 성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소라는 성분도 유기성 질소, 무기성 질소로 구분을 하고,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제가 질소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인 같은 경우에도 유기성 인, 무기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질소라는 물질은 유기성 질소와 무기성 질소로 구분을 하는데, 질소라는 물질을 유기성 질소와 무기성 질소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유기성 질소와 무기성 질소의 토탈 합을 토탈 나이트로겐이라고 해서 T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를 총질소라고 하면서 토탈 나이트로겐 T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중에서 유기성 질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기성 질소의 종류를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무기성 질소의 종류를 암기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무기성 질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기성 질소에는 첫 번째로 NH3의 N이라고 쓰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그 다음에 NO2의 N이라고 하는 아질산성 질소와 NO3의 N이라고 하는 질산성 질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무기성 질소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무기성 질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유기성 질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유기성 질소나 무기성 질소가 일단은 어떤 질소 순환 과정에서 질산화 과정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 유기성 질소에는 보통은 어디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냐면 단백질 같은 성분에서 질소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유기성 질소로 분해가 되면서, 가수 분해가 되면서 어떤 효소 반응에 의해서 유기성 질소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유기성 질소의 종류 중에 뭐 알부미노이드성 질소, 요산, 요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류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실 때 무기성 질소로 보시면 되고, 무기성 질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유기성 질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유기성 질소와 무기성 질소에서 암모니아성 질소만 합한 걸 총킬달 질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기성 질소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말로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유기성 질소와 무기성 질소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만 합한 거를